대표님, 벤츠, BMW, 아우디, 그리고 제네시스 이렇게 있으면 대표님은 어떤 거 타고 싶으세요? 당연히 벤츠 아니냐? 제네시스는 뭐 어디다 갖다 대? 지금 상사에 제네시스가 엄청 많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제네시스 저 제네시스 저 뒤에도 제네시스 아무튼 많은데 지금 이 차만 해도 RG3 이 모델이 20년도부터 나왔어. 신차가가 얘가 한 7천 정도 가. 근데 지금 판매가가 한 3,400 간단 말이야.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도 지금 3개월째 안 팔려.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나온 지 5년 된 거야. 그리고 신차를 처음에 출고할 때 가장 먼저 출고가 빠른 게 장기 렌트나 법인 리스, 이게 가장 빨리 출고가 되거든. 그리고 내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그때 당시에 신차로 출고를 누가 가장 많이 했느냐를 보면 이제 법인 리스 아니면 장기 렌트, 이게 제일 많아. 리스나 장기 렌트를 계약을 하면은 계약 기간이 보통 3년이나 5년 정도를 해.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나온 지 5년 됐으니까 대부분 계약 기간이 끝났겠지. 가장 많이 샀던 그 구매층이 가장 많이 지금 팔고 있는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물이 쌓여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 매물이 많으면 가격이 탄탄해져서 감가 방어가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수요가 받쳐졌을 때 얘기야. 그게 감가의 원인인 거지,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너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옵션 트림이 없는 거 알고 있어?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이 포르쉐처럼 그냥 트림이 없이 거기다가 옵션을 하나부터 10까지 자기 입맛에 맞게 넣어. 그래서 연식 키로수가 같다 하더라도 금액이 막 천차만별이야. 얘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일단 이렇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장기 렌트나 법인 리스 차량들을 보면은 비교적 옵션이 좀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깡통인 차들이 많아. 그 이유는 이 정도 대형급을 타면 웬만한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 추가로 막 이것저것 안 넣어도 웬만해서 그냥 탈 만큼은 된다라는 거야. 지금 쏟아져 나온 매물들 중에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들이 옵션이 대부분 풀옵션보다는 적은 매물들이 많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대가 있어. 근데 그 20대가 풀옵션이고 80대가 깡통이야. 그러면 이 대세에 어떤 게 더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 많은 게 많이 주겠지. 80대 깡통 옵션이 이 시세의 대세에 영향을 많이 주겠지. 그래서 약간 이 시세가 하향 평준화가 돼버린 거야. 이게 아파트로 따지면 이 몇십 년 된 아파트야. 근데 거기에 뭐 리모델링 한 세대들이 몇 세대가 있어. 그 세대들 맞춰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잖아. 그냥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봐봐, 너가 차를 선택할 때 보통 무슨 색깔로 선택해? 전 흰색 아닌 검은색? 그치, 대부분 그래. 그래서 신차를 출고할 때도 가장 먼저 출시되는 색이 원래 흰색, 검정, 그러다가 기본 옵션, 이런 게 제일 빨리 출고가 돼. 근데 이 제네시스는 내가 볼 땐 이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 얘는 색깔이 엄청 많아. 그리고 거기다가 옵션도 천차만별로 해놨지. 제일 먼저 출시되는 게 흰색, 검정이 아니고 이상한 색깔 있잖아. 우리 봤을 때 뭐 이상한 베이지 색깔, 파랑 색깔, 금모래 색깔, 뭐 또 빨간색도 있고 뭐 초록색도 있고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색상 위주로 출고가 좀 빨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쏟아져 나오는 시기에 또 이 색깔이 시세의 어떤 평준화,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 데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거야. 비인기 색상들이 흰색, 검정에 비해는 저렴하니까 이 색상의 매물들도 쏟아져 나오면서 또 이 시세가 좀 낮아지는데 한몫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니 그러면 하향 평준화도 많이 됐고 물량도 많으니까 많이 가격이 깎였잖아요. 근데 왜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너가 만약에 차를 사려고 한 3천만 원을 예산으로 잡잖아? 그러면은 다른 차를 보게 돼. 수입차를 좀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수입차면 독삼사 차지, 벤츠, BM, 아우디, 이 차들의 같은 동급대 금액을 보잖아? 그러면은 20년식에 키로수가 10만 키로 미만에 뭐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거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 네가. 그러면 제네시스를 사려고 생각을 하다가도 약간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이 차가? 이게 3,400이야. 3,400대 신차급으로 독삼사 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게 있을까요? 벤츠 E클래스, 가솔린, 디젤 뭐 아무거나, 그리고 BMW 5 시리즈, 아우디 A6, 일단 독삼사 이거 3개 중에 한 대 고를 수가 있고 이거 외에도 엄청 많아지지. 3천만 원 예산을 잡잖아? 진짜 거의 중고차로는 거의 패션쇼 할 수 있는 거야. 아무거나 다 살 수 있다고 보면 돼. 그러면 제네시스를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지. 내 말은 그거야 지금. 그리고 너 이런 말 들어봤냐? 이 제네시스가 벤츠, BM 가격, 중고 가격 다 떨어뜨렸다는 얘기.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엄청난 업적을 남긴 거야, 이 중고차 시장에. 이 제네시스가 국내 수요를 엄청나게 잡아먹으면서 독삼사, 벤츠, BM, 아우디가 거의 폭락을 하는 업적을 남긴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한때 제네시스가 엄청 팔릴 때 뭐 10대, 20대 만약에 이렇게 팔려, 비율이. 그럼 벤츠, BM은 한 대, 두 대 팔릴까 말까야. 그래서 실제로 수입차 전문으로 매입하던 딜러들 있지. 그 사람들이 이제 차가 하도 안 나가니까 진짜 만세 부르고 이거 그만두고
그리고 상사가 문을 닫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탓에 제네시스 때문에 이 벤치 BM 가격이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 얘네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 상황 역전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제네시스를 보려고 내가 한 3천만 원 들고 보려고 했는데 차라리 이 돈이면 벤츠 한번 타지 내가. 나도 한번 비머 한번 대보지. 이렇게 결정을 한다라는 거지 지금. 차가 내가 이게 벤츠 BM을 잡아먹을 정도로 제네시스가 인기가 많아졌다 했잖아. 인기가 많아지면서 또 같이 많아지는 게 있어. 뭐냐면 정보가 많아져. 유튜브 아니면 뭐 네이버 지식인, 카페, 동호회 이런 데를 다 들어가 보면 G80의 후기, 리뷰 정보들이 엄청 많아. 근데 그중에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단점이 뭐냐면 연비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 보통은 연비가 한 8, 9km, 10km 나오면 그냥 안 나오는 수준이 아니었어. 예전엔 소나타가 그 정도 나왔고 아반떼도 뭐 많이 나와봐야 13km, 14km 이렇게밖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서 기본적으로 이 가솔린 차도 연비가 많이 좋아진 거야. 거기다가 요즘에 또 전기차,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LPG 차 이런 차들이 사람들이 이제 접해볼 일들이 많다 보니까 연비에 대한 기준이 엄청 높아진 거야. 실제로 이제 차를 요즘에 알아보시는 분들의 어떤 니즈를 보면은 이 외형도 외형인데 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가성비를 많이 봐. 그럼 뭐 유지비, 연비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야.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예산을 3천만 원 정도 쓸 건데 연비를 안 좋은 차를 사기가 좀 꺼려진다라는 거야. 그리고 차를 운행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와닿는 게 이 기름값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좀 충분히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뭐 이런 거고, 난 뭐 연비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G80을 타다가도 G90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아.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또 단점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실내 공간이 작다, 뭐 트렁크 공간이 작다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야. 자, 뒷자리를 한번 보여줄게. 실내 공간이 가장 많이 비교되는 차가 그랜저 GN7이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 지금 앞자리를 그냥 적당하게 포지션을 맞춰놨는데 한 요 정도 남는 거야. 주먹 하나 정도. 좁구나. 이게 그랜저 있잖아. 그랜저 IG도 이 정도는 아니야. 생각보다 엄청 넓거든. 그랜저 IG도. 트렁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평범하잖아 좀. 그지? 아, 그러네. 되게 넓다. 네. 되게 뭐가 약간 대형차면은 약간 광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뭐 트렁크 공간 아니면 실내 공간이 작다라는 거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너가 같은 돈에 같은 관리비면은 24평이 낫겠냐 34평이 낫겠냐. 34평이 그렇지. 났죠. 그렇다라는 거지. 우리가 뭐 모닝을 사고 준중형 차를 사고 이런 경우면 해당이 안 되지만 이런 준대형 세단을 살 때는 이런 뭐 실용적인 공간이라든지 실내 공간이 작다라는 거는 내가 살 때 좀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제네시스 G80을 사는 구매층이나 선호층을 보면은 보통은 나이대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여성 구매 고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게 차라는 게 수요층이 많아야 그만큼 많이 팔리는 거잖아. 근데 얘네 A시랑초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서 타겟층을 조금 연령층을 높게 잡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0, 30대들은 이 디자인을 봤을 때 당연히 별로 땡겨 하지 않지. 그래서 수요층이 적어지고 이 40, 50대들도 이거랑 벤츠 BM이 금액이 같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벤츠 BM으로 가지 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보잖아. 예를 들어서 소나타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다 좋아하지. 그래서 많이 팔리는 거지. 얘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사실은 다른 이유를 뭐 이제 갖다 댈 필요 없고 경기가 안 좋아. 중고차를 제일 많이 너 사는 수요층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그냥 월급 받는 회사원이 아니야. 이 중고차는 용도에 의해서 타는 사람도 있지만 사치성으로 자주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중고차 시장이 굴러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비교적 봤을 때 월급 받는 사람보다 자영업자가 많아. 근데 요즘 세상이 어때? 누가 제일 힘들다 그래? 자영업자? 자영업자가 제일 힘들다 하지. 뭐 가게가 어디가 폐업을 했네, 어디가 뭐 망했네, 뭐 실업률 요즘 이런 얘기를 안 해. 폐업률을 얘기하지. 이 중고차 자체를 사는 수요층이 지금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유독 이 차가 또 안 팔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도 사실 있지. 크게 봤을 때 실제로 이제 내가 15년 동안 이 일을 했잖아. 가장 많이 차를 사는 금액선이 1000에서 2000만 원 선. 3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살 정도면 엄청나게 좋은 차 사는 사람들이야. 너 3, 4천 모으려면 너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월 불입금도 만약에 3, 4천만 원짜리 차를 월 할부로 계산했을 때도 거진 한 50에서 100만 원 사이 낸단 말이야. 웬만한 아파트 월세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액대가 엄청 큰 차인 거지.